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고전입니다. 고전은 처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영상에서 단독으로 하나의 책만 리뷰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 해야겠다, 너무 이것은 시적절하다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아서 밀러의 시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서 밀러라는 사람은 일단 얼굴이 굉장히 알려진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아서 밀러의 어떤 출생 배경 이런 것부터 설명하면 뭐 좋겠지만, 사실 저한테 가장 아서 밀러가 크게 와닿았던 그런 아서 밀러에 관련된 정보는 뭐였냐면, 우리가 다 아는 그 마릴린 먼로의 남편이라는 어떤 그 아서 밀러의 정보가 저한테는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아서 밀러가 썼던 이 시련이 왜 시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시련은 마녀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녀 사냥, 마녀 재판. 그 당시에 마녀 사장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이 마녀가 아니었다는 건 지금 모두가 다 알죠. 그렇게 마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마녀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 씌워지고 정말 부당하게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요. 미국의 세일럼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세일럼을 무대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목사 두 분이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프록터라고 하는 주인공 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단 페리스라고 하는 목사가 나옵니다. 첫 시작은 페리스의 딸이 아파서 몸져 눕게 돼요. 그런데 그 몸져 눕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리스라고 하는 목사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비가일과 그리고 페리스 목사의 딸인 베티를 비롯한 그 동네에 사는 여러 아이들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막 그 분신사바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른의 눈에 보인 거죠. 이제 어른들한테 발견되는 그 찰나에 베티가 막 쓰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베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만약에 베티가 마녀와 관련됐던 일을 했다, 혹은 뭐 이렇게 분신사바 같은 걸 했다, 즉 귀신의 혼을 불러오는 그런 것들을 하고 놀았다 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었지, 너 아니었지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비가일이 우리가 사실상 우리는 마녀의 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휘몰아칩니다. 그 동네가 거의 쑥대밭이 돼요. 여기서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를 필두로 많은 꼬마 아이들이 아비가일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마음에 안 들었던 혹은 좀 약한 그런 이제 어른들을 지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마녀와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이 마녀에 씌이는 것을 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특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와 주인공인 프록터 목사가 과거에 불건전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랬던 관계를 아는 아내가 아비가일을 집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아비가일은 목사님도 복수하고 싶고, 그 목사님의 아내, 당연히 아내를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목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지목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볼 건,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법관이나 목사들이 믿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은 그냥 절대 도전받지 않은 너무나 정답인 것이 되고, 거기에 그런 일 없어, 아니야, 우리는 마녀에 씌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정말 먹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변호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책을 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전혀 정말 앞도 뒤도 없이 이 아이들이 지금 공산당을 지지한다, 혹은 뭐 사회주의 이념을 찬양한다 라고 그냥 신고를 해버리면, 실제로 정말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을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 아이들은 공산당 프레임을 이미 씌워놓고 그 안에 답을 끼워 맞추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한들 그런 거 정말 먹히지 않죠. 그리고 굉장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메카시즘, 어떤 공산주의 이런 사회 체제랑
여기서 말하는 마녀 재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너무 메카시즘이 과연 뭔 거야? 뭐를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어떤 사회학 박사는 메카시즘이랑 한국에서 그 반공 시대 때 그 이념과는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주장도 꽤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저 사람이 빨갱이다. 빨갱이 이론이죠. 빨갱이다 아니다 만을 두고 뭐 형을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때의 맥락과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메카시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영화 그리고 연극, 특히 연극 희곡으로 적혀 있어요. 제가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희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실제로 이제 연극 무대에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연극 무대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정말 시기가 적절합니다. 지금 트럼프 시대에 메카시즘을 보여주고 막 몰아가기, 근거도 없는데도 뭐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이런 것을 이제 연극화하는 거 정말 시적절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상 그 연극은 그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그런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시절에 이런 연극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적절합니다. 너무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거 읽으면 정말 화가 나는 게 많아요. 답답해 미치겠고. 왜 이 사람 말을 안 듣냐고, 왜 저 꼬맹이 말만 듣냐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카시즘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이쪽은 무조건 옳다, 이쪽에서 지칭하는 저쪽은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해버리는 것 자체가 메카시즘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한 사람이 만약에 마녀 재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재산은 자손한테 물려줄 수가 없거든요. 국가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덕을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녀 재판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옆 사람들이 어떤 득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런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엉켜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녀에 씌였다라고 하는 말에 뭔가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그저 이제 바위에 짓눌려서 본인의 목숨을 잃는 것을 선택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어떤 것을 압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 종교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 혹은 내가 더 살고 싶은 욕구,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막판에 정말 갈림길의 순간에서는 뭐를 이렇게 탁 놓아 보여야 되는 걸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책에서 조금 좋았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인간의 무가치함을 꾸준히 조직적으로 주입해온 사실을 보면 악마란 인간을 채찍질하여 특정한 교회나 교회 국가에 굴복시키기 위해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고안되고 사용된 무기로서 필요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여기서는 악마, 진짜 악마, 데블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서 뭐 마녀 재판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 악마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과거 시대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을까? 뭐 빨갱이 논란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어떤 공포의 대상, 피해야 되는 대상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어 내는 거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사회가 자유롭게, 우리의 어떤 운신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그런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시 한번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셀프 컨트롤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어떤 마녀 재판 혹은 뭐 마녀의 존재의 개념을 사회에서 갖다 쓴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 약점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두려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말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그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지목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면죄부가 씌워지는 거죠.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게 바로 그때 당시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 마녀만 아닐 뿐이죠. 마녀 사냥, 뭐 악마만 아닐 뿐이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책은 흥미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했던 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대비를 해서도 꽤 느낄 게 많고,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없을까?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줬던 굉장히 시적절했던 책입니다. 실연.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이사이 나오는 말들도 참 좋은 문장이 많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유익한 책 가지고 찾아올게요.